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발표 3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도승입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19 확진 아동의 경험, 권리와 현황 과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이나 이런 부분은 앞에서 좀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넘어가고요. 코로나 확진 아동 발생 현황 특성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첫 확진 아동은 대구 집단 감염으로 2020년 2월 19일 32번 확진자였던 11세 아동이고, 이후에 4세 아동, 16개월 유아도 나타나고, 지금 이제 확진 아동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 경우에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중증 환자는 입원 치료를 우선 제공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 서비스 지원 및 증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과 그 이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아 확진자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부터 자가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변경하였고요.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에는, 또는 소아 자녀와 보호자가 모두 확진자인 경우에도 자가치료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심리 지원도 역시 지원 중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중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센터 내 정신건강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또 격리 해제 후에도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연계해서 지속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동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그런 심리지원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요, 5명의, 이제 4명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가진 확진자나 확진되지 않은 자녀, 또 본인이 확진된 경우를 겪는 이제 4명의 어머니와 확진 당시 19세인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은 2021년 4월 말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약 2개월간 1대1 실시되었고요. 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면접은 60분에서 90분 정도 진행되었고요. 모든 과정은 필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조사 내용을 조금 알아보면, 이제 과정에 대해서 확진 판정 후 격리 전 경험과 격리 생활 경험, 또 격리 후 일상생활 복귀 후의 경험과 심리적인 접근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확진 전에는 확진 판정 시 겪은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었고요. 격리 생활 중에서는 아동 친화적으로 격리 시설이나 환경이 이루어졌는지, 또 아동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지원이 제공되었는지, 정서적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격리 후 일상생활 복귀의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격리 후 조치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개선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확진 판정 후 겪은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동선 파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본인들의 죄책감이나 불쾌감 등을 호소했고요. 개인정보 유출이 좀 많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오른쪽에 거 보시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다.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진과 격리 조치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라는 문제에 있어서 성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설명이 되었으나 그 아동에 대한 설명은 양육자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다음에 격리시설 입소 준비물에 대한 부분, 특히 자녀들이 이제 곧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교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아동 또 청소년에 대한 그런 설명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다고 보고했고요. 보건소 직원과 격리시설 직원 간의 안내 내용이 상이해서 물품의 처리
같은 것들이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실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갔는데 병실이 같다던가, 또 물품을 다 폐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거의 가져가지 못했는데 어떤 곳은 소독만 하고 가지고 나온다던가 여러 가지 상의했습니다. 격리시설까지의 아동 조치는 아동에게 친화적이었는지 구급차를 타고 갈 때 아동이 이제 불안감을 좀 호소하였습니다. 입소 안내에 대해서는 어른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하였고요. 생활수칙에 대해서도 일반적이고 확신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단 단계에 대한 식사는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좀 차가운 음식이었고 조리하기가 어려웠고, 특히 어떤 다른 확진자 어머니는 아이가 더 어린 영아가 들어왔는데 이유식 같은 걸 요청을 해도 죽으로 이렇게 대체를 한다던가, 아동들에게 덜 매운 어른들의 음식을 이제 제공하는 등 아이에게 적합한 그런 식사가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여가와 놀이 활동도 역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답답하고 지루하고 심심함을 호소하였고요. 그래서 결국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로 계속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부 격리병동 간호사가 이제 책이나 보드게임 등을 가져다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스템적으로 아이들이 장난감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가 나온 것이 아동을 위한 최소한 놀이도구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정서적으로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양육자와 떨어져 있을 때 좀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수면 위생 청결 상태도 특히 어머니가 아플 경우에는 자녀를 돌보고 이렇게 체온 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를 보였습니다. 자, 격리 해제 후 이제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격리 해제가 되어서 나왔지만 학교와 유치원의 이후 안내 사항이 다르고, 그 병원에서는 양성이지만 전염성이 없어 퇴원하여도 괜찮다라고 정부 지침으로 내려왔다라고 보냈지만 학교나 지자체, 유치원에서는 거부해서 음성 판정 받은 것을 가져오라고 거부를 해서 돌아와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가 매우 늦어졌습니다. 일상 복귀 시에 이 낙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아파트 내에 확진자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문구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죄책감이 느껴지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나 그런 질문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었던 것을 보고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 유출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런 설명과 배려가 없고 성인 위주로 설명이 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아동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제가 부족했었다는 점, 또 주변의 낙인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아동이 또는 청소년기 발달 단계별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고 욕구도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향후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격리 생활 지침의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격리 생활은 아동에게 친화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자가치료 대상군이 아니라 시설에서 치료받는 특수한 상황을 대비하여 아동 친화적 격리생활 환경에 대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모든 과정에서 확진 아동에게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아동이 이제 대하는 상대는 부모님이나 보호자라고 17%가 응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안으로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를 아동에게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진 아동은 코로나19로 인해 낙인, 죄책감,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돌아와서 그 일상으로 복귀되는 것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개선 방안으로는 확진 아동이 격리 후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와줄 수 있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트라우마를 겪는 대상 중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합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영유아와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고 보호자가 어떠한 태도로 격리기간 아동을 돌봐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의 시각에서 대응 조치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개선 방안으로 아동 권리 관점에서 아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조정하고 제한할 수 있는 상시 기구가 유연하게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종식된다기보다는 앞으로 더 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시스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